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에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금 이제 그야말로 민주당이 대반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이 행위에 관한 부분을 갖다가 싹 다 지워버리는 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지금 법사위에서 통과시켜서요, 국회 본회의로 올렸습니다. 야, 이런 정당이 정말 대한민국의 헌법상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지키는 정당인지 근본적인 질문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사법 뭐라 그럴까요? 이런 거를 갖다가 사법농단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요.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서정욱 변호사가 전면적으로 지금 밝히고 있는 내용인데요. 윤 대통령이 오늘 중으로 스스로 탈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예, 이렇게 입장을 내놨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윤 대통령의 탈당, 철연, 이런 요구가 지금 한동훈이가 불을 질러가지고, 물론 야당에서도 주장을 하고 있지만은요, 한동훈이가 항상 윤 대통령의 탄핵과 특검을 먼저 노래 불렀잖아요. 계속. 자, 그래서 윤 대통령이 지금 이제 파면을 당한 상태인데, 요 한동훈 배신자가 계속 불을 지르고 있어요. 요거를 해야만이 김문수 후보 캠프에 조인할 수 있다. 이거 해준다고 조인하겠습니까? 요 인간이 안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이 지금 먼저 자진해서 탈당하겠다라는 입장을, 대국민 성명을 오늘 중으로 발표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제 뭐 시간 문제죠. 자, 그래서 서정욱 변호사가 대대적으로 요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선판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라고 하는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요 내용, 가장 중요한 두 개의 내용이 되겠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민주당에서 이 관련 법을 갖다가 싹 다 뜯어고치는 거. 그러니까 의사봉이 법봉을 꺾을 수 있다, 이거 하는데요. 이거 반드시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일보 칼럼을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지금 대법원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 다시 칼을 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지금 법사위에서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어요. 오늘 청문회 지금 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와라. 그 다음에는 안 나오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이어서 자료 제출을 해달라. 이거 자료 제출할 수 있겠어요? 근본적으로 사법부 독립을 해치는 이게 요청인데, 여기에 대해서 조희대가 못 내겠다, 쫙 버티고 있습니다. 자, 요 내용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정말 자유민주주의의 큰 위기가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말이죠. 먼저 지금 법사위에서 이제 공직선거법상 지금 행위 내용, 요거를 갖다가 빼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재명 면소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행위. 자, 법사위 전체회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이제 본회의로 넘어가고, 이제 순서 문제죠.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 현행 공직선거법 250조 제1항인데요.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 방송, 통신 등의 방법으로 출생지, 가족관계, 직업, 경력, 재산,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있어요. 이 행위. 자, 그래서 여기에서 오늘 의결된 이 행위를 제외시켰다. 그러면은요, 김문기 모른다, 골프 쳤다 안 쳤다, 백현동, 국토부 압박이다, 이런 지금 현행 지금 계류 중에 있는 이재명 선거법 위반은 100% 면소를 받는 겁니다. 야,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어떻게 판결하든 서울고법에서 어떻게 판결하든지 간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무조건적 행위 면제를 하는 거예요. 면소. 야, 이 얘기는 이재명이가 죄졌다는 게 맞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재명이가 죄를 진 게 아니면 뭘 하고 법까지 또 고치냐,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본래 말이죠.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사람은 행안위원장 신정훈입니다. 신정훈이가 오늘 발표한 내용을 보면요. 행위와 같은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용어는 유권자나 후보자에게 명확한 법 적용 병원을 예측하기 어렵게 한다. 이로 인해서 자의적인 법 해석 그리고 집행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제한 이유를 밝혔는데, 이게 제한 이유? 여러분들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이거 이재명 그야말로 이 무죄를 때리라고 압박하는 법 개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예. 자, 그래서 말이죠. 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 이거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재명의 이 골프장 그리고 이제 백현동 발언이 선거법 250조 1행에 나와 있는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 요게 이제 이 법리적으로 대법원에서 이번에 이제 무죄 판결을 파기 환송한 이유 중에 하나잖아요. 이거 아예 없애버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내용이 삭제가 돼버리면요, 이게 이제 이재명이는 완전히
면제가 되는 거예요. 법이 면제. 야, 완전 법 개정을 통해서 이건 우연우위법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우연우위법 소송을 갖다가 이제 헌재 제기해야 되는데 헌재 제기하면 이게 헌재 제기하면 헌재가 이거 당연히 이거는 또 이제 인용을 해주겠죠. 민주당이. 왜? 이재명이가 지금 여론조사 나오는 대로 만약에 대통령이 되는 날이면 이재명이 지가 본인이 2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명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좌우위로 지금 헌재가 바뀌는 겁니다. 야, 이거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예. 자, 그렇게 되면 완전히 선거판이 아니고요. 완전히 사기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송석준 의원도 이 허위사실 공표죄가 무력화되면 결국 거짓말이 판치는 선거판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개정안이라고 하는 것, 지금 현재 이 개정안은 오로지 유권자를 속이는 묻지마 이재명 당선법이 된다. 예, 당연하죠. 이거 큰일 났습니다. 정말로. 이런 거를 전부 이번 대선의 심판 자료로 우리가 활용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강행되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 진상규명 청문회인데 이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를 했습니다. 자, 즉각적으로 거부를 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거는요, 지난번에 16명, 그러니까 대법원장, 그 다음에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등, 대법관, 16명 불출석 사유서를 냈지 않습니까? 불출석 사유서를 낸 가장 큰 이유가 사법부 독립이잖아요. 똑같은 논리로 오늘 관련 자료 제출을 전면 거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지난 1일 날 지금 파기 환송하니까 지난 7일 날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청문회 개최를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대법관 12명 전원하고 재판연구관을 비롯한 총 16명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 바 있어요. 근데 증인 출석의 경우에는, 증인 출석의 경우에는 지난번에 12일 날 16명 전원 불출석하겠다. 국회에 통보했고요. 자료의 경우에는 청문회 관련해는 오늘 오전 8시 30분쯤 제출을 거부하겠다라고 회신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자료 제출을 요구했느냐? 대법관들의 이재명 재판 전자기록 열람 로그 자료. 그냥 6만 쪽 페이지를 갖다가 다 읽었냐 안 읽었느냐. 이거를 민주당에서 계속 시비해 왔지 않습니까? 그 자료, 로그 기록. 그 다음에 전원합의체 회부 과정과 회의록. 그러면 누가 어떤 주장으로 어떻게 반대하고 찬성하고, 아니 재판의 본질적인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전원합의체 그 관련 회의록이잖아요. 이걸 달라고 하는 인간들이 도대체 어디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그 다음에 이 사건과 관련해서 재판연구관 등으로부터 받은 보고 자료, 참고 자료, 야, 판결문 원본.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 완전히 인민 재판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청문회라고 하는 것은 진행 중인 재판의 합의 과정에 지금 청문회를 열겠다라고 하는 건데, 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그 법관들의 불출석 입장과 똑같은 맥락이다. 예. 그 당시 뭐라고 그랬어요? 법관이 청문회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 여러모로 곤란하다. 당연하죠. 이게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거는 원천적인 삼권 분립 위반 행위가 되는 거예요. 법원조직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법원조직법 65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문회 여는 것은요, 청문회 열고 출석을 압박하고 관련 자료를 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법원조직법의 정면을 위배해 되는 우연우위법 행위입니다. 이러한 의원들을 탄핵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의원들을 탄핵해야지. 예. 자, 그래서 국회 요구 자료 중 판결문 원본은 서울고등법원에 가 있는 상태로 지금 현재 대법원이 가지고 있지도 않아요. 판결문 원본이야 이미 언론에 대법원에서 다 밝혔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가지고 이게 대법원의 재판 개입이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 정도로. 야, 이거는 정말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니냐. 예.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요것도 사법 시스템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해치는 이런 그 행위가 되는 겁니다. 자, 정말 이거 이 정도로 지금 이제 민당에서 말이죠. 압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단순한 압박 차원이 아니고 민주주의 근본을 지금 흔드는
엄중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해치는 행위. 그러니까 이런 행위를 누가 하느냐? 민주당 의원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 바로 이런 거가 결국 헌법상 보장된, 헌법상으로 요구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존중해야 되는데, 민주당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스스로 지금 깨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 용납할 수 있습니까? 야, 정말 이거는 심각한 민주주의 위기를 우리가 정말 뭐라고 그럴까요? 느껴야 됩니다. 체감해야 돼요. 그래서 심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심판을 반드시. 예. 자, 이번에는 지금 이제 서정욱 변호사가 지금 이 YTN 뉴스에 나와서 폭로하고 있는 내용인데, 공개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윤 대통령이 출당하라, 아니면 탈당하라, 이런 요구가 빗받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먼저 희생적 결단을 낼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이 YTN에 나와가지고요. 지금 이르면 오늘 대통령이 희생적으로 선제 탈당할 가능성이 있다. 그럼 대선판이 휘청거릴 수 있다. 예. 그리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19대 대선 때 홍준표 후보가 박근혜 대통령 출당을 요구했는데, 당 요구로 밀려나듯이 하면 공멸한다. 윤 대통령이 희생적 결단을 먼저 하는 게 가장 모양새가 좋다. 먼저 요구하고 대통령이 쫓겨나는 모양새로 나가면 윤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하는 분들이 많이 돌아설 것이다. 그리고 이제 김문수 후보를 중심으로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식으로 윤 대통령이 결단을 해서 단합이 되면 어느 정도 반명 빅텐트가 가능하다. 이럴 경우 한동훈계도 선거운동을 안 할 명분이 없고 안철수 의원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고요. 그리고 조원진 우리 공화당 대표도 오늘쯤 윤 대통령 결단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 최측근들이 윤 대통령을 설득하고 있다고 들었고, 이번 선거에서 하나의 변곡점이 오늘 일어날 것이다. 예. 자, 그런데요. 이제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김문수 후보 윤 대통령에서 출당하는 거, 이거는 본인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당원들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만간 윤 대통령과 관계를 정립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이거는요,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젊은 시각의 입장에서 대변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김 후보 입장에서는 먼저 그거는 윤 대통령이 알아서 할 것이지, 그 당에서 먼저 얘기할 수는 없다. 이런 사태와 관련해서는 당도 상당히 책임이 있다. 예, 그래서 대통령의 탈당 여부는 그거는 본인의 뜻이다. 우리 당도 계엄의 책임이 있고, 자기가 뽑은 대통령을 탈당시키는 것으로 책임이 면책될 수도 없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은 도리도 아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자, 이 정도가 되면은요, 당연히, 여론의 추이는 윤석열 대통령도 충분하게 다, 지금 보고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는 윤 대통령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저도 맞다고 봅니다. 예. 윤 대통령의, 입장도 먼저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법봉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의사봉 해서요. 조중식 기자가 최근에 태평로 칼럼, 조선일보 칼럼을 썼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는 동아일보에서 이거야말로 연성내란이다. 이러한 제가 이 칼럼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조선일보의 조중식 기자의 칼럼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지금 대법원장에 대해서 탄핵하겠다, 대법원장 특검하겠다, 청문회 한다, 자료 제출까지 요구하는 거. 이거는 법봉을 무너뜨리는 의사봉의 횡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게 민주당이 하는 걸 보면 차별성권하고 딱 빼닮았다. 이거 입법 권력으로 사법부를 지금 난타하고 있는데, 사법부의 독립이, 그리고 사법 삼권 분립이 그야말로 대한민국에서 최대의 위기 국면에 처해 있다. 이런 지금 보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이제 칼럼이 되겠는데요. 여러분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화 이후 사법부 독립이 요즘처럼 심각하게 위협받을 때가 있었나?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무차별적인 대법원 공격은 사법부 독립과 상권 분리 원칙을 뿌리채 흔드는 수준이다.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 사건을 파기환송하자 이재명의 첫 반응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판결이다. 법도 국민의 합의이고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 민주국가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삼권 분립의 한 축인
대법원 판결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했다. 이재명이는 국민을 끌어들여 판결의 권위를 부정했는데 그가 말하는 국민이 어떤 국민인지 모르겠다. 대중의 이름으로 헌법기관의 권위를 부정하는 것은 전형적인 파시즘적 행태다. 법치주의는 다수결이 아니다. 다수의 뜻이 판결을 좌우하는 것은 인민재판, 홍위병 재판이지 법치가 확립된 민주국가의 재판은 아니다. 다수의 힘으로 법치를 왜곡할 때 끔찍한 사회가 된다는 건 여러 반면교사의 사례가 있다. 민주당 김영민 의원과 장경태 의원은 지난 2일과 8일 각각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명과 100명으로 늘리는 법원 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차베스의 베네수엘라, 오르반 정권의 헝가리, 그리고 키친스키의 마크 독재자로 군림했던 폴란드에서 벌어졌던 일과 너무나 똑같다. 남미 좌파 독재 정권, 동구 권위 정권이 어떻게 사법부를 꼭두각시로 만들었는지 스타디를 하지 않았나 의심이 들 정도다. 차베스 정권은 2004년 20명이던 대법관을 32명으로 늘리고 12명을 모두 충견으로 채웠다. 이후 2013년 차베스가 사망할 때까지 대법원 판결 4만 5천여 건 중 정권에 반하는 것은 단 한 건도 없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대법원이 정권의 결정을 전적으로 옹호하면서 언론과 야당을 탄압해도 아무런 견제가 없었다. 정부의 비판적인 방송사는 문을 닫았고 유력한 야당 후보는 출마 기회조차 막혔다. 오르반 정권도 2011년 11명이던 헌법재판관을 15명으로 늘리곤 야당 동의 없이 재판관을 임명했다. 헌재는 정부에 유리한 판결만 쏟아냈다. 민주당은 법을 개정해 이런 사법부를 만들려는 건가? 여기에다 대법원장과 판사 탄핵, 청문회 개최, 특검법 발의 추진 등 다양한 추가 조치를 동원해서 사법부를 아예 무릎 꿇리겠다는 대세다. 사법부 법봉보다 입법부 의사복이 훨씬 강하다는 걸 깨닫게 하겠다는 윤호중 총괄선대본부장의 한마디에 그 의도가 담겨있다. 이재명이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 사법부를 믿지만 그 총구가 우리를 향하면 고쳐야 한다며 노골적으로 독전하고 있다. 사법부의 법봉은 이미 꺾인 모양새다.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15일로 지정했던 첫 재판일을 민주당이 사법부 뗐다 운운하며 연기하라고 명령하듯 요구하자 6월 18일로 연기했다. 대장동 위례 성남시 재판도 대선 이후로 줄줄이 연기됐다. 처음부터 그랬다면 모르겠다. 대선 이후의 재판안들 민주당의 겁박에 한 번 꿇은 재판부의 판결을 국민이 과연 신뢰할 수 있을까? 대법원이 선고기일을 잡았을 때는 이런 반구 안타가 결과가 파기환송으로 나오자 대법원장을 반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라 비판한 판사도 있다. 판결 전 그런 비판을 했으면 순수성이라도 믿었을 것이다. 무죄 판결이면 괜찮고 유죄 판결이면 정치 개입인가? 이처럼 노골적으로 정팔성을 드러내는 판사가 이미 적지 않다. 삼권이 분립한 민주국가에서 의사봉과 법봉 어느 한쪽이 더 강하거나 우위에 있을 수는 없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의사봉으로 법봉을 일방적으로 난타하고 사법부는 법봉의 위험을 스스로 내려놓거나 더럽히고 있다. 실로 민주주의가 아닐 수 없다. 정말 큰일 났습니다. 예, 정말 큰일 났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민주주의가 이렇게 시작돼서 나라를 거들내는 겁니다. 자, 김문수 후보 관련 오늘 경남 쪽에서요, 대통령이 되면 과학기술 대통령이 되겠다 입장을 밝혔습니다. 항공우주기술 산업 부분을 확실하게 세계 제1로 키워내겠다. 누군가 제게 내가 과학기술을 알면 얼마나 아느냐 이렇게 보신 분이 있을 수 있는데 포스코 제철부터 자동차 조선 K방산을 다 만들어낸 분이 박정희 대통령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과학기술자가 아니지만 과학기술의 소중함을 알고 세계의 전문가를 키워냈다. 자, 그러면서 외국에 있는 분들을 쪽집게로 딱 뽑아 모셔와서 과학기술 연구 등을 하기 좋고 자녀들 교육하기도 좋은 대한민국과 진주, 사천, 경남도를 만들어야 한다. 예. 자, 그래서 이제 경남 거제 조선소를 거론하면서 말이죠. 대한민국 조선기술이 세계 최고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키워내야 하지 않겠느냐. 대한민국을 꿋꿋하게 지켜오는 위대한 진주정신, 나라를 위해 몸을 다 바치는 논개정신, 호국정신, 나라를 사랑하는 정신, 교육하는 정신, 과학하는 정신, 경제하고 민생을 챙기는 정신 등을 듬뿍 받아서 대한민국을 더욱 위대하게 만들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요, 경남 사천에 있는 우주항공청을 방문해서 우주항공청장으로부터의 업무 현황을 보고받았고요. 우주항공청 관계자들과 자유 토론할 정도로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